송은재 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쌍방울, 이재명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의 김성태 8개월 만에 태국에서 붙잡혔는데 자진 귀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태가 불법 체류 부분으로 이렇게 소송을 하게 되면 태국에서 국내로 송환되는데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았는데 김성태가 자진 귀국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빠르면 13일이나 14일 귀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태가 귀국하면 김성태와 관계되는 쌍방울의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비롯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대장동 비리 수사도 현재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성남FC와 관련해서 이재명이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조사 과정에서도 검찰이 내놓은 증거, 그러니까 정진상이 네이버에 요구한, 정진상이 네이버가 원하는 민원을 들어줄 테니까 성남FC에 협찬을 하라 라고 하는 그 자료를 검찰이 내밀자 이재명이 말문을 닫았다, 놀랐다. 정진상이 그랬단 말이냐. 그런데 문제는 그 자료 안에는 정진상이 한 말, 시장님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이 내용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오늘 신년이라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1시간 넘게 자신의 방탄 이야기만 했습니다. 내용도 없이. 또 윤석열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요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지하에 피의자와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하겠느냐, 불필요한 기자회견을 하지 말고 사퇴 기자회견을 하라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 내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박용진을 비롯해서 조응천 의원 등이 이재명에 대해서 대표직 사퇴,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너무나 위험하다. 본격적으로 거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김성태가 재판을 해서 태국에서 불법 체류다, 불법 체류 아니다 이 재판을 하게 되면 1년 가까이 재판을 질질 끌게 될 것이다. 지금 지난달에 붙잡힌 쌍방울의 직원도 재판 중이어서 국내로 송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성태가 전격적으로 예상외로 자진 귀국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지 태국의 수용시설이 열악하다 이런 것을 이유로 내세웠는데 김성태가 검찰 조사를 받겠다. 그러니까 검찰의 조사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자신의 쌍방울 그룹 또는 자신에게 유리하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쌍방울 측은 송환 거부 등 소송을 내도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다. 검찰 조사에 협조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김성태가 8개월 동안 외국에 이렇게 도피 중이다가 이재명이 검찰에 출석하는 날 지난 10일 태국 골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빠르면 긴급 여권을 발급을 해서 내일이나 모레쯤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김성태가 들어오게 되면 김성태와 관련되는 혐의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배임, 횡령을 비롯해서 이재명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또 대북 송금 의혹 이런 부분들이 모두 이재명과 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다.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현재 거짓말을 해서 지난해에 대선 기간 중에 거짓말을 한 것, 선거법 위반, 그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굵직굵직한 것은 3가지입니다. 엊그제 이제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은 성남FC 의혹, 또 대장동 비리, 그 다음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이게 가장 굵직굵직한 3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부분이 김성태가 내일이나 모레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 송환이 되면 본격적인 조사를 나서게 될 것이고, 김성태가 1년여 정도 재판을 하면서 태국에서 버틸 수도 있는데 들어오겠다, 자진해서 귀국하겠다라고 한 만큼 검찰의 조사에 순순히 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이 최대 위기로 몰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박용진, 조응천 등입니다.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의원들이죠. 박용진이 오늘 한 방송에 나와서 당헌 80조를 언급을 했습니다.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될 경우 기소와 동시에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당헌 80조를 언급을 하면서
이재명이 당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지금 이재명이 사퇴를 해야 당은 산다. 민주당과 이재명을 분리해야 민주당이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당헌을 좀 고쳐서 80조 3항에서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금 당대표 이재명이 의장을 맡는 당무위원회에서 당직 유지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 지금 이재명이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당헌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있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의 최측근인 김용, 정진상 모두 당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정진상, 김용이 사퇴를 했는데 이재명은 사퇴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이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박용진이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정진상, 김용이 사퇴한 만큼 이재명도 당대표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맞다. 이게 앞으로 한동안 민주당이 이 부분을 놓고 두 쪽으로 갈라질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박용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재명이 자신을 향한 모든 수사가 정권의 탄압이고 조작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재명도 살고 민주당도 살려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 방탄 프레임에서 민주당이 벗어나야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박용진은 또 아무리 우리가 세게 주장을 하고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을 해도 당대표가 검찰에 출석할 때마다 의원들이 몰려나간다 해도 백약이 무효다. 국민이 이것을 승인해주는 최종 과정이 내년 총선이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선당 후사를 해야 하고 이거는 모든 당원들이 지켜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홍천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성남FC 건 대장동 못지않게 변호사비 대납, 쌍방울 김성태가 체포된 것 이게 더 심각할 수도 있다.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에 대한 재판, 검찰 조사, 검찰 소환이 계속 일어나게 될 테고 계속 기소가 될 것이고 또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총선에서 민주당이 망한다. 이런 주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버티다 민주당을 이제 방탄당으로 해서 볼모로 삼고 있는데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엊그제 검찰에 출석을 할 때 민주당 의원 40명이 병풍처럼 둘러섰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의 검찰 출석에 병풍을 서지 않은 민주당 의원 130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 130명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지금 조홍천이나 박용진처럼 이재명 사퇴 이 부분을 생각해야 하느냐? 아니면 이재명이 언제 이재명으로 총선을 치를 수는 없는데 이재명을 언제 손절해야 하느냐?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이재명은 지금 끝까지 버틸 겁니다. 뭐 어쨌든 죽기 살기로 버틸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끝까지 버티면 민주당이 분당이 된다. 쪼개진다. 민주당이 쪼개질 수 있는 가장 지금 동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낙연으로 꼽힙니다. 이낙연이 이재명과 직접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붙었고 이낙연의 새 개파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이낙연은 호남을 정치적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파괴력이 이 분당으로 가는 파괴력이 이낙연이 굉장히 높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당만은 막아야 한다. 민주당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박용진, 조홍천은 지금 앞장서서 이재명이 사퇴를 해라. 대표직에서 빨리 사퇴를 하라라고 하는데 이재명이 버티게 되고 이낙연이 이제 미국에서 들어오게 되면 분당으로 갈 수도 있다. 분당을 막아야 한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많은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공천, 내년에 총선이 있기 전 공천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이재명이 2선으로 물러나고 문재인, 이낙연 많은 개파들이 합의를 해서 이재명이 2선으로 물러나고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하고 공천을 모든 개파가 합의하에 나누어야 한다. 이래야 지금 이재명의 이 사법 리스크에 따른 민주당의 분당만은 막을 수 있다. 이런 움직임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 민주당 의원이 조홍천, 박용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새해 들어서 문재인을 만나고 또 이낙연의 귀국, 이낙연 측과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자신이 공천권을 내려놓을 테니까 공천을 협의해서 모든 개파가
합의하에 지금 뭐 단일 대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공천권입니다. 공천권으로 타협을 하자. 대신 이재명은 자신이 계속 당대표직을 유지하겠다. 총선 때까지. 지금 이런 입장인데 많은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은 이재명은 이 선으로 물러나야 한다. 당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그래서 올해 중반쯤에 이재명을 대표직에서 사퇴를 시키고 비대위 체제로 가고 공천을 모두 나눠 가지는 형태로 타협을 하는 이 방안이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민주당은 쪼개질 수 있다. 그러면 총선에서 완전히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이 언제 어떤 형태로 완전히 무너지느냐라는 부분 또는 적당한 타협으로 총선에 임하느냐 이런 가운데 오늘 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상승, 급등하고 있고 민주당은 폭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1,008명을 대상으로 전국 지표조사라고 하죠. NBS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35%, 민주당 27%였습니다. 이렇게 오차범위 6.2%포인트가 오차범위인데 오차범위 이상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렇게 격차가 난 것은 5개월 만이다. 지난 7월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달여 전에 정진상, 김용희 기소가 되고 구속이 된 그 이후에 민주당의 지지율은 계속 하락세다. 그 다음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기할 것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특기할 것은 부산, 울산, 경남 PK 지역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49%였습니다. 대구, 경북 TK와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PK는 대구, 경북에 비교해서 굉장히 중도 세도 강한 쪽인데 민주당 세도 TK에 비해서는 강한 쪽인데 이제 중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20여일 전에 조사와 비교를 했을 때 PK 지역과 60대 이상에서 1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앞으로 계속 올라가게 될 것이고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 이재명 방탄으로 인해서 계속 떨어지게 될 것이다. 20% 언저리까지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국민의힘 지지율이 40% 이상, 50%까지 가까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서서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을 끌어당겼다면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앞으로 2달 동안은 국민의힘 여당이 나서서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을 견인해야 한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대목이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 가장 먼저 움직일 사람들은 현역 의원들이다.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의 위기감이 고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 박용진, 조응천 등이다. 당장 당은 80조를 들어서 이재명이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재명이 안팎으로 조여오는 이 검찰의 수사, 선거법 재판, 또 당 내부에 둘로 갈라져서 이재명의 대표직 사퇴, 손절을 요구하는 이 목소리, 이 삼각 파도를 헤쳐나가기는 힘들 것이다. 내년 총선 공천 작업, 준비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 올 중반을 넘기지는 못할 것이다. 그 전에 이재명의 민주당은 계속 분열상을 보이면서 지지율이 하락하게 될 것이고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굉장히 급등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맙습니다.